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서 비핵화를 위한 이 실천 방안을 밝혔고, 또 김정은의 올해 중 이 서울 방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발표였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트위터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서 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나 저러나 오늘 아침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말입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네. 5일 경기장 네. 15만 명이 모인 데 가 있는데 거기서 깜짝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찾아가는 것까지는 예정돼 있는 거였고요.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 방문했을 때 거기 갔었습니다. 근데 가는 것까지는 뭐 크게 뭐 이상할 건 없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관만 했어요. 현장에 가서 그냥 그 북한이 자랑하는 그 집단체죠. 네, 장관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거 그냥 네. 구경만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15만 대관 중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 앞에서 연설을 한 거죠. 네, 사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고 굉장히 그 정말 깜짝 쇼였는데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입장했고 네. 그 VIP석에 앉은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연단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렇지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구경만 하겠지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그 15만 관중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고 뭐 말씀을 들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연설을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듯이 그렇게 배려를 해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북한도 깜짝 놀랐겠지만 한국에서도 정말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해서 뭐 앵커나 기자들도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생중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굉장히 좀 사람의 특히 이 남북 이산 그 분단의 아픔을 사실 이건 한국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상당히 건드리는 그런 연설을 해서 굉장히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비핵화를 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15만 대북한 주민들 관중 앞에서 비핵화란 말을 꺼내고 했기 때문에 네. 옆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건 정말 대단한 그 사건이 아닌가. 이제는 북한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뭐 감출 수 없는 이제는 현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전 세계에 천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고 약속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공포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런 얘기들을 15만 북한 주민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이 말은 저도 굉장히 그 감동을 받은 말인데 한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많은 것을 우리한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사는 민족이고 헤어져 사는 건 7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굉장히 그 강한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그런 메시지여서 이 연설이 한 10분 정도 아마 그랬던 거 그 정도 이제 7분 정도 됐대요. 7분 정도였나요? 네. 10분 약간 못 미치는 7분 정도였고요. 그 15만 북한 시민들이 이제 연설이 끝나니까 전원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를 쳐줬고 한국에서도 이 중계 방송을 라이브로 하던 뭐 앵커 기자들이 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한국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는 그 연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을 네.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명연설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북한과 김정은 정권 또 김정은이 달라졌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북한에서도 이제 비핵화가 공공연한 뭐 더 이상 비밀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15만 북한 관중 앞에서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비핵화는 대세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북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은 뒤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단계로 나가지 않았는가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그런 오늘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이 역사적인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된 내용이 그렇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동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저희가 좀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다시 한번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선언이 총 6가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개 항은 이제 한반도 전쟁 위험 제거, 민족 경제 균형 발전,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 적극 추진, 한반도 비핵화 평화토전 조성,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항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뭐 이 중에서 특히 한반도 전쟁 위험 제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무력 충돌을 방지한다. DMZ 내에 GP를 각각 11개 시범 철수하겠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공격행위, 점령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10km 완충지대에서는 사격을 중지한다. 그리고 서해와 동해 완충지대에서는 해상 기동훈련도 중지한다. 그리고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한 또 사이에 상시적인 소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고요. 뭐 비핵화,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비핵화에서는 뭐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연구 폐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유관국 관계 있는 한반도와 관계 있는 당사국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영구적인 폐쇄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들이 이번 6개 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합의문에 이 포함된 내용이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좀 그렇죠. 관심이 우리가 저 대상이 될 만한 이제 그러한 일들인데 그렇죠. 그걸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비핵화 얘기를 뭐 김정은 위원장 본인 입으로 한마디 했고 그리고 영구 폐기한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크게 새로울 건 없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이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뭐 대단한 비핵화의 어떤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 항에 있는 거 외의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두 번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상회담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나눈 얘기들이 담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6개 항은 첫날 만나서 이미 6개 항을 다 합의가 이제 끝난 것이고요. 이 두 번째 날 만난 1시간의 대화 내용은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미북 대화 재개에 필요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합의문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합의문에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정의용 실장이 지금 암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래서 무언가가 좀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어떤 회담이라든지 그렇죠. 네. 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로 오니까 그렇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네. 또 김정은의 친서를 또 전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또 뭔가가 또 조금씩 네, 또 맞아요. 밝혀지지 네.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남북 그 정상이 네.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뭘까요? 그것과 예. 관련해서는 그 문정인 대통령 특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양에 같이 따라가서 오늘 그 평양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평양에서 브리핑했는데 이 문정인 특보의 설명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문정인 특보 얘기는 그 자신이 이제 1차, 2차, 3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까지 평양 정상회담 3번 다 따라갔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6.15 선언은 총론적인 성격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14선언은 강론적이었다면 한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 때 9.19 선언은 실천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6개 항에 이제 공개되는 6개 항에 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제 이 문정인 특보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없으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핵무기가 워낙 위력이 세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그것이 이제 악화된다거나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핵무기가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사적인 충돌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런 충돌이 없는데 느닷없이 핵무기를 쏘는 그런 국가는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이 충돌이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핵무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 전쟁 가능성을 없앴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이 있으면 그게 이제 핵무기 사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없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런 이제 설명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결국은 미국이 중요한데 북한의 이 사찰, 이 핵무기를 다 폐기한다고 하고 또 핵시설을 없애고 이런 부분을 북한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의 기관 전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핵과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받고 사찰을 하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합의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부분을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해도 그걸 미국이 그걸 뭐 받아들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함시키는 그런 상황은 좀 있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남북 정상이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을 한 것이고 더 디테일한 명확한 비핵화는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고 결국은 앞으로 있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2일 날 출국을 해서 22일 날 출국해서 뉴욕으로 오죠. 3박 4일 동안 이제 네. 유엔 총회 참가하는데 그래서 이미 일정이 확정이 돼서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겠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요. 이게 서신인지 지금 들리는 말로는 구두 메시지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게 될 김정은의 메시지를 듣고 만족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 게 김정은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아마 10월쯤에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왜 그러냐면 11월 초에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요. 네. 그래서 10월 중에 김정은이 서울 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하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 김정은이 서울에 올 때 트럼프 대통령도 서울에 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서울에서 전격 10월 중에 뭐 10월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10월 중에 발표를 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호재죠. 네. 그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치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선전하고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직접 방문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로 쉽지 여겨지는데 않을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과연 그 일부 사람들이 어떤 시위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또 좀 현실적인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건 예측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또 두고 봐야 막상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 그러면은 반대 시위가 상당하리라고 그럴 봅니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더더구나 또 뭐 지금 뭐 평양을 갔을 때처럼 수십만 명이 지금 연도에 나와서 무슨 저희 꽃을 흔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지금 저 상황이니까 사실 김정은이 지금 서울을 방문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 좀 힘든 여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맞아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귀주가 좀 주목이 네.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지금도 많이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네. 그 10월 언제 뭐 10월이 아니라 또 올해 안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지금부터 그 사이에 또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글쎄요, 그렇게 말이에요. 돼서 뭐 좀 불상사 없이 방문하는 일이 있을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서울 방문할 때 혹시 같이 같은 시기에 서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